사워크라우트는 독일의 유명 음식 중 하나로 샐러드 대용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양배추를 채를 썰고 소금을 2에서 3% 정도 넣어 실온에 1에서 4주 정도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킨 다음 향신료를 섞기도 하고 향신료를 넣어 같이 발효시키기도 합니다. 유산균 발효로 생성된 유기산에서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일종의 야채를 절이고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치, 일본에는 아사즈케, 인도에는 마샬라, 태국에는 남플라, 독일에는 바로 이 사워크라우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름이 많은 고기 요리와 함께 먹습니다. 음식 궁합 때문에 그런데요. 신맛이 소세지, 베이컨의 기름지고 짠맛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고기의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시큼한 맛과 달콤한 양배추의 맛이 입맛을 돋우어준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소세지, 사워크라우트 조합이 우리나라의 삼겹살,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류와 야채 절임의 대표적인 음식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우어는 시다는 것이고 크라우트는 양배추, 넓게는 목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양배추를 말하는 것이죠. 먹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음식이긴 합니다. 사워크라우트의 역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에서부터 기원된 야채를 발효해서 먹는 기법이 몽골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13세기경 전파가 되고 독일인들이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양배추를 발효시켜 먹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6세기부터 18세기라고 하고요. 이후 독일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했죠. 그런데 사워크라우트는 보존 상태가 좋으면 1년 정도까지 저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빨리 상해버리는 야채나 과일 속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항해 시대에 오랜 항해 기간 동안의 괴혈병을 막는 용도로 먹었다고 합니다. 즉, 영양식이었던 것이죠. 사워크라우트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사워크라우트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바로 소화에 좋은 발효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박테리아를 주입하지 않아도 양배추 표면에 존재하는 루코노스 톱, 락토바실러스, 페이오코쿠스 등의 유산균에 의하여 발효가 되고 유산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즉, 유산균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유산균은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사워크라우트의 효과는 양배추 자체의 효과와 발효로 인한 유산균의 효과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도 그럼 알아봅시다. 우선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의 약 10배, 배추의 약 2배라고 하고요. 이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위장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또한 위장 점막 복구에 필요한 단백질을 핵산에서 합성하는 작용을 늘려줍니다. 또한 소화성 궤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의 점막에 좋다는 것입니다. 간혹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생양배추를 먹으면 황화합물이나 불용성 섬유소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불편감을 줄 수 있는데 사워크라우트는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화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좋은 영양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생야채는 대부분 차가운 성질입니다. 몸이 차가우신 분은 생야채를 자주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고 냉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야채를 복용할 때는 살짝 데쳐 먹던지 발효시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발효시킬 경우 항암 물질이 나와 암세포 사멸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다이어트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포만감이 크다고 합니다. 또 칼륨으로 부종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염장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는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또 대체 다이어트 식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김치도 발효식품이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유산균으로 건강식품이죠. 아무래도 맵고 짠맛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됩니다. 반면에 사우어크라우트는 매운맛은 없어서 위장에 덜 자극적이고 배추가 아닌 양배추만의 효능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추천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나토 등 발효식품에 대한 논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발효식품은 일단 유산균을 많이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에 기여하죠. 보통 유익균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서 정확한 효능이나 부작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김치는 장 건강을 좌우하는 단쇄 지방산을 늘려준다는 좋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무래도 양파나 마늘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영양분을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과민성 대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우어크라우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파일럿 스터디라서 표본이 좀 작은데 그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을 봤는데 논문을 통해서 김치가 더 좋다, 사우어크라우트가 더 좋다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논문의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재료로 쓰이는 야채에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무리 없이 둘 다 섭취할 수 있고 또 유산균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국내에서는 만들어진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팔지가 않는데요. 코스트코에서 구입했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더라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야겠죠. 음식 궁합을 잘 따져서 한식보다는 고기 위주의 양식을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이 맞는다면 빵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짜지 않은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위장에 좋은 음식 사우어크라우트였습니다.